남편 외도를 겪고 나면 누구나 수십 년의 세월을 통째로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원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었나? 젊을 때부터 나르 성향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애정결핍이 불륜의 원인이라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과거 전락까지 하나하나 들춰내다 보면 내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요, 지금 의심하는 남편의 본질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서운 심리 시스템이 숨어 있어요.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놈인지 아니면 병든 사람인지에 따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나르 성향이라는 그 꼬리표 뒤에 숨겨진 진실을 냉정하게 짚어볼게요. 외도하는 남편이 보여주는 극도의 이기심과 뻔뻔함, 흔히 우리는 나르 성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본래의 성격이라기보다 관계 중독이 만들어낸 하나의 증상에 가까워요. 관계 중독에 빠지면요, 남자의 뇌는 오직 자기 즐거움이랑 스트레스 회피에만 최적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아내의 눈물을 보고도 미안함을 느끼는 감정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거예요. 뇌가 오직 상간녀라는 그 반응에, 그 도파민에 쩌들어 있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 타인을 이용하는 나르 성향처럼 보이는 거죠. 평상시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 불륜에 빠지면 180도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면 수십 년간 그 모습을 완전히 숨기고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보여주는 그 괴물 같은 모습은 본질적인 결함이라기보다 중증 심리 장애라는 질병이 뿜어내는 어떤 독소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싶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지금 사람으로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중독된 뇌가 내뱉는 방어 기제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기를 과시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과시욕이나 애정결핍 같은 취약한 심리적 토양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곧 외도로 연결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결핍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잖아요? 성향은 이 조건일 뿐이고 외도의 본질적인 이유는 여전히 심리 습관의 고장에 있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은요,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데요. 과거에 우연히 외도라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회피한 경험이 있으면 뇌 회로에 그 길이 이미 뚫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치료가 없이 그 불륜 상황만 적당히 무마하고 또 넘어왔다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뇌는 가장 익숙하고 짜릿한 그 길로 다시 달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젊을 때 어떤 사고를 쳤지만 아내분의 진짜 노력과 헌신으로 돌아온 남편분들 많잖아요.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철 들었겠지, 정신 차렸겠지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철이 드는 건 이성의 문제이고 중독은 무의식의 습관 문제예요. 이 이성은 성장했을지 몰라도 무의식의 파괴 습관은 예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남편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잣대라기보다 심리적 면역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봐야 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라는 자책 이제 그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남편의 의식이랑 인격을 사랑한 거지 고장난 무의식의 습관까지 다 알 수는 없었잖아요. 과거의 실수는 남편의 문제였지 여러분의 안목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서 원래 도덕관념이 희박해서 외도했다는 분석은 너무 위험해요. 이건 남편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과거는 현재의 장애를 설명하는 참고 자료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애정결핍이 원인이라면 사랑을 더 채워주면 낫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내의 사랑을 이용해서 더 편안하게 외도를 즐길 뿐이에요. 그럼 도덕성이 낮다면 교육하면 될까요? 중독 상태에서는 어떠한 도덕 교육도 그냥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남편들은 종종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래 하면서 동정심을 막 유발하죠. 본질적인 결함이 있든 없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과거 분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남편의 본질을 파헤치며 절망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나르 성향이든 애정결핍이든 어떤 환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당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지금 당신은 심각한 심리 장애 상태이고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미래는 없어. 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의 본질에 대한 의심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오늘을 갉아먹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의 배신은 그 사람의 심리적 파산이지 여러분의 인생이 파산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원래 나쁜 놈이었는지 고민하는 건 여러분한테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자책하는 늪에 빠질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시급한 건 남편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회복입니다. 내가 단단해져서 그를 환자로 보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서 도려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게 마음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남편의 이 뻔뻔한 태도를 볼 때마다 자꾸 옛날 일들이 떠오르고 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준비해 올게요. 지금 당장 분노와 의심 때문에 일상이 마비된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외상 트라우마 긴급 진단을 꼭 먼저 받아보세요. 폭풍이 분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여전히 그 바다처럼 깊고 단단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마음 원리로 돌아올게요.